오늘 이희호 여사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간의 방북 기간 동안 일정과의 이번 방북의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희호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아마 도착하는 것 같은데 조선중앙통신이 오후 2시쯤에 도착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진 대로 보면은 오늘 오전 10시 김포공항에 출발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오후 1시 50분 정도에 뭐 1시 또는 1시 50분 네네. 그러면 3시간 정도 넘게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서해 직항로로 간다면은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늦게 출발했기나 아니면 북한에서 빨리 도착했는데 늦게 보도했기나 또 아니다면은 서해 직항로의 거리가 빙빙 돌아서 갔기나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호 여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방북 의사를 밝혔지요. 그 이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보면은 지난해 아마 12월 초순이죠. 그때 그 북쪽 실무회담 하다가 이호 여사 측에서 이 건강상의 문제로 방북 연기를 북측에 요청했고 예. 그 이후 한 12월 하순경에 또 북측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친선을 통해 가지고 편리한 시기에 언제든지 방북을 환영한다 이렇게 친서를 보냈죠. 네. 그러다가 올 초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서 실무회담 하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난 5월로 기억됩니다만도 북측에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호 여사의 방북에 적절한 시기 아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 7월달 한 두서너 차례 실무회담 하다가 오늘 마침내 방북을 했지요. 어떻든 간에 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도 결국은 방북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렵사리 방북한 만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보통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방북하는데 수월한 거 아닙니까?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여기에? 남북 관계에서 예. 육로, 항로 뭐 다 그 해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민족 헬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디를 가든 네. 의미가 있다. 단지 아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호 여사 측에서는 그 개성을 통해 가지고 직접 평양한 네. 육로 왕래를 원했는데 북측에서는 그 직항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 직항로, 항로 수정제에 대해서 아마 북측에서 그 평양 순환공항 새로 리모델링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뭔가 선전하기 위해서 네.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정제 행위 아닌가 이렇게 일부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도 저는 그것은 좁은 해석이다. 네. 아마 북한이 이 서해 직항로로 수정제한 것은 그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도로 뭐 사정이 안 좋기나 또는 보수공사를 하기나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호 여사는 고령이시고. 아주 고령이시고 네. 아마 편리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직항로로 변경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순수한 차원으로 봐야 된다. 사실 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제 북측에서 어떤 인사가 공항으로 영접했을지가 사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좀 고위급 인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예우를 갖춘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영접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호 여사의 그 순환공항 도착해서 가지고 북측의 영접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영접 인사의 급에 따라 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날 가능성을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례로 그 순환공항에 김양근 대남 담당 비서가 영접했다면은 이것은 상당 부분 김정은 제1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김양근 비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맹경일이라든지 원동영 부부장 어떤 실무자급. 그렇죠. 실무자부터 네. 부부장급 네. 또 그래서 또 연맹위원장 김정순에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조금 김정은 제1위원 만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예. 또 다른 차원에서 아마 그 순환공항에는 맹경일, 원동영, 그 김정수 연맹위원장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도 백화점 초대소에서 또한 김양근 비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숙소에서 기다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방북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끄는 부분이 과연 이호 여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것이냐. 3박 4일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아직까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만나면 좋겠죠. 네. 그러나 아마 북측은 이 여러 가지 변수, 그 이 만남에 대한 결정은 그 통전문학에 대해서 여기에서 건의안보다도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호 여사께서 평양을 떠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하루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정해가지고 이 방북단에게 좀 뭐랄까 암암리에 그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뭐가 될까요? 뭐 어떤 남한 내의 어떤 분위기, 아니면 북한 내의 어떤 호응, 뭐 어떤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이호 여사를 초청했고 네. 또 그리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6.15 공동선언 개성 발전시키겠다. 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호 여사를 직접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특히 초청자가 방문자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혹시나 이 북측에서 이호 여사 측에게 금수산 태양궁전 다시 말해서 거기는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참배를 요구한다든가 요구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참배를 했다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나 뭐 참배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겠냐. 어떻든 간에 네. 제 생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자가 방문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달할 메시지 또 이호 여사가 전달할 메시지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남의 장소라든지 시간이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이호 여사의 체류 일정을 보면은 네. 첫날에는 그 북한의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인 평양산원이죠. 네. 둘째 날에는 그 아동종합병원, 애유관. 옥류 아동병원을 가겠죠. 네. 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북측에서 특별히 제의를 해가지고 묘양산에서 관광하고 휴식하도록 네. 이렇게 제의를 했죠.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날짜 아마 그 묘양산 향산호텔 또는 특각에서 만찬 겸 면담 그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뭐냐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호 여사를 극진히 대우한다는 측면에서는 향산호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찬 겸 면담으로. 예. 그러나 그 단순한 초청자로서 이호 여사를 만난다면은 아마 이호 여사가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작별 인사 겸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두 사람이 만난다면은 이호 여사께서는 이미 떠나기 전에 김성재 장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죠. 6.15.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아마 이렇게 초청을 해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또 그리고 6.15의 정신인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이 분단 70년 아픔을 치유하자. 그리고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빨리 남북 관계 복원하자. 네. 뭐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참 이렇게 그 고령인데도 찾아줘서 고맙다. 네. 또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이 김정일 위원장의 그 이 뭐랍니까 장례식 때 참여 또 그리고 좋아 보낸 거 여기에 대해서 네. 감사의 표시하고 또 지금까지 잘 지냈는지 이런 인사 덕담을 하면서 크게 자신은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개성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호 여사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개인 방문 차원이다. 또 정부에서도 좀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북 동행자의 명단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이라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북한의 어떤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든 이야기가 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김성재 장관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또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했고 특히 이번 그 이호 여사 방북단 단장으로서 실무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록 통준위의 분과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은 조금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있는 접촉 설명 그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방북의 목적에 맞도록 네.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라든지 또는 그 좀 흘러가는 측면에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해야만이 70년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그것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실은 이제 2호 방북 여사, 2호 여사의 방북을 놓고 남북 관계에 물꼬를 터자는 사실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국 간의 대화, 교류 모두 중단돼 있잖아요. 특히 북한은 여러 지금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비난하고 네. 있잖아요. 북측이 적대 정책을 폐기해라. 또 그리고 상호체제 존중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북측은 나름대로 비난만 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은 상황에서 이 이호 여사의 방북이 나름대로 남북관계 복원, 대화 복원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들어보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래서 이번에 이호 여사 반드시 만나야 하고 만약에 만나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오고 간다면은 아마 남북관계 복원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호 여사를 일단 접견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서 정말 어떤 대화, 협력의 물꼬가 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